국기뉴스 조현우 기자와 함께하는 워키토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얘기 나눠볼까요? 최근 외국 브로커들에 의한 국내 기업 상표 도용 문제가 심각합니다. 특히 중국에서 도용하는 경우가 많고 2014년 이후 피해액은 25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왜 그렇게 상표 무단 도용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관련 대책은 없는지 오늘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봅니다. 네, 아마도 중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기업과 비슷하거나 혹은 똑같이 생긴 상표를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물론 정식으로 상표권을 사들이거나 국내 기업이 해외로 진출한 경우도 있지만 무단으로 선점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요. 오늘 관련 내용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재 상황부터 좀 볼까요? 상표 도용 어느 정도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네, 지난 9월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특허청에서 전달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그 심각성을 더 알 수 있는데요. 상표 무단 선점은 2014년 11월 모니터링을 시작한 이후 143건, 2015년 683건, 2016년 406건, 2017년 584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올해는 7개월 만에 551건의 무단 선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기업의 상표가 무단으로 선점된 건수가 2014년 이후부터 2,300건이 넘게 있습니다. 그런 피해액도 만만치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피해액은 249억 5,9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피해액은 중국 내 상표거래 사이트에 게재된 판매 가격인 6만 위안으로 가정해 추정했습니다. 해외 진출 지원과 법적 소송 다툼 등 유무형 피해를 포함할 경우 실제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상표 무단 선점 건수나 피해액만 봐도 정말 상황이 꽤 심각해 보이는데 방법도 점차 진화하고 있다고요. 네, 또 하나 특징적인 면이 있는데요. 브로커에 의한 상표 무단 선점 문제가 과거 개인에서 지금은 기업, 전략적인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개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차 진행화되어 브로커들은 법인 형태의 자회사를 설립해 무단 선점 활동을 은닉하거나 유사 상표나 다른 상품에 출원하는 등 방법을 다양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그런 식으로 무단 선점되는 그 브랜드는 주로 어떤 업계의 상표가 많습니까? 중국 상표 브로커에 무단 선점된 한국 상표는 사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요. 네. 만두 브랜드부터 시작해서 화장품 브랜드, 빙수 브랜드, 치킨 브랜드 등 다양합니다. 모두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죠. 네, 아마도 이렇게 중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비슷한 상표를 봤어도 무단으로 선점돼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미 기업 형태로 조직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강경하게 조치하는 것도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쉽지 않습니다. 국내 기업 상표를 10개 이상 무단 선점해서 정부가 증정 관리하고 있는 중국 내 브로커만 36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고요. 전체 2,367건 중 75%인 1,765건을 조직적으로 선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중국 내 상표거래 사이트에서 제3자에게 판매를 시도하는 등 우리 기업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살펴볼까요? 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해서 문제가 생긴 경우에 법적 공방을 펼쳐야 하는데 어떤 경우가 있었습니까? 지난 4월 국내 한 식품 기업이 베트남 현지 기업과 벌인 상품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한 적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 2015년 베트남 현지 제과가 초코파이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제품을 생산해 수출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베트남 지적재산권 조사기관에 상표권 침해 여부의 판단을 요청한 것이죠.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이미 초코파이라는 이름으로 정식으로 사용하는 국내 식품 기업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단으로 사용을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식품회사는 베트남에서 1994년부터 초코파이 상표를 출원 등록해 사용하고 있는데 현지의 한 제과업체가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는 승소했습니까? 네, 베트남 특허청은 해당 업체가 낸 초코파이 상표권 취소 심판 소송에 대해서 초코파이는 베트남에서 오랫동안 사용돼 잘 알려진 상표로 이 식품 기업이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표권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기각 판정을 내리게 됐고요. 아무래도 해외에서 벌어지는 이렇게 우리 기업의 무단 상표 도용을 두고 좋은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업 관계자는 국내외 소비자들이
우리 브랜드를 무단 도용한 제품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상표권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은 브랜드들을 지속 성장시켜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의 예를 먼저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도 있지만은 반대로 우리가 먼저 사용하던 상표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나중에 쓰지 못할 위기에 처한 경우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인삼공사가 중국에서 판매하는 주력 제품 2개의 상표를 쓰지 못할 위기에 빠진 건데요. 최악의 경우 중국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제품명을 별도로 정해야 할 수도 있고요. 결국 그동안 쌓아왔던 인지도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은 물론 포장 변경에 따른 원가 부담도 늘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된 건지 좀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중국 현지 관계자와 인삼공사에 따르면 중국의 한 업체가 2개의 홍삼 제품에 대해 상표를 출원했는데요. 이 중국 업체는 지난 2014년 상표권을 중국 상표총국에 등록했기 때문에 상표 권리 기간은 2014년 9월부터 2024년 9월까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중국 업체가 먼저 상표총국에 등록을 하면서 임상공사는 상표권을 확보하지 못한 건데, 근데 이게 이미 판매를 하고 있던 상황은 아니니까 뭔가 직접적인 타격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긴 하지만 상표권을 두고 지지부진한 법적 다툼을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영업 확대 전략에는 제동이 불가피합니다. 지난해 중국 상표총국의 해당 업체는 상표를 3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다며 이의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중국 상표총국은 이를 받아들이고 먼저 어린이 홍삼 음료에 대해서는 상표권 가신청을 허가했습니다. 청소년 홍삼 음료에 대한 상표권도 가신청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1년 후 심사를 통과할 경우 2개 상표권은 다시 인삼공사 것이 됩니다. 근데 그 상황을 이 중국 업체가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중국 업체는 제품 개발 시간이 길어져서 출시일이 늦어졌다고 이의를 제기했고요. 중국 상표총국은 해당 업체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서 해당 상표권 가하 신청을 지난 7월 다시 허가하면서 반복 결정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심사 단계에서 중국 측이 제품 개발 단계에 있었다고 해도 홈페이지나 어떤 최소한의 사용 요건을 갖췄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아닌 중국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해당 업체에 손을 들었다면 우리 기업 측에서는 대응할 여지가 많지 않다고 예상되고 있고요. 중국 업체 역시 이미 상표권 취소에 대한 재심 신청을 한 상태로 적법한 절차를 통해 브랜드 등록을 지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네. 사실은 해당 상표를 먼저 사용하고 있던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유난히 중국에서 이런 일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 중에서 상표권을 두고 고생한 경험을 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국 기업이 상표권을 먼저 출원 및 등록한 경우 뒤늦게 중국에 진출한 한 기업들은 자신의 브랜드인데도 어쩔 수 없이 비싼 돈을 지불하고 상표권을 사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중국은 상표법상 먼저 상표를 출원하는 사업자들에게 우선권을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의 브랜드를 중국에 먼저 출원하거나 뭐 등록하는 그 중국 기업들이 법적으로 봤을 때는 불법이 아니다라는 얘기인 거죠. 맞습니다. 오히려 장기적 경영 전략을 가지지 못하고 상표권 등록을 하지 못한 한국 기업들의 문제로 비판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일단 최대한 상표권 등록을 먼저 하는 게 임자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와 비슷한 일을 겪은 또 국내 기업이 더 있다고요. 네, 국내에서 큰 성공을 거둔 빙수 업체도 중국에서 상표권을 확보하지 못해 곤욕을 거뒀었는데요. 이 업체의 경우에는 중국에 상표를 출원하기 전 유사 상표를 출원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로고는 물론 메뉴, 진동벨, 종업원 복장까지 베껴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심지어 정상적으로 계약을 맺은 중국의 식품회사는 이들의 신고로 중국 시장관리감독국으로부터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결국 정식으로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한 중국 현지 업체는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기도 했고요. 이게 정식으로 계약을 맺었지만 다른 유사 기업들 때문에 그 기업에게서까지 소송을 당하게 된 겁니다. 당연히 해외 시장 진출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겠군요, 또. 네, 상표권 소송으로 영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었고 현지에서 폐점하는 매장이 속출하면서 중국 시장 진출에는 실패한 상황입니다. 이게 정식으로 현지 기업과 계약을 맺는다고 해서 또 해결이 되는 게 아니군요. 자, 이외에 또 어떤 경우가 있었습니까? 국내 유명한 제과업체는 지난 2004년 중국에 진출한 이후 상하이, 베이징, 청두, 난징 등 도시에 200여 개 곳이 넘는 매장을 개설하며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해 왔는데요.
2004년부터 2015년까지 수차례 바리베이텐이라는 이름으로 상표 등록을 시도했지만 상표 출원에는 성공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반면 다른 중국 업체는 국내 기업과 첫 한자 표기를 달리한 바리베이텐, 영문명 바리바게뜨라는 이름으로 상표 등록에 성공한 상태입니다. 이거 좀 이상한데요? 한 글자만 다를 뿐인데 왜 상표권 등록을 안 해주는 겁니까? 상표 등록에 실패한 것은 브랜드에 포함된 고유 지명과 관계가 있다는 답입니다. 중국 상표법에 따르면 현급 이상 행정구역의 지명이 포함되거나 모든 사람이 인지하고 있는 외국 지명은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건 누가 봐도 꼼수를 부린 걸로 보입니다.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요. 이게 상표 미등록에 따라서 이른바 짝퉁 브랜드를 만든 거잖아요. 네, 그래서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사 브랜드와 그 경영진을 상대로 베이징 지적재산법원에 상표권 침해와 불공정 경쟁을 사유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하지만 피고업체 측은 자신들이 먼저 상표 출원을 했다며 오히려 행정기관에 고발과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와, 정말 적반하장이군요. 근데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표를 빼앗아가는 기업들도 있는데 이게 상표권 도용을 단순하게 볼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한국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가장 먼저 신경 쓰는 것 중 하나가 상표권이기도 합니다. 앞서 예를 든 인삼공사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판단 실수로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될 수도 있는데요. 중국에서의 소송은 우리에게 불리할 수도 있으니 이른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해외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상표 도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그 방안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상황이면 이게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정부 역시 심각성을 인지한 상태입니다. 지난 3월 공동방어 상표 사용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9월 기준으로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협회 회원사 1,007곳 중에 불과 한 곳만이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률이 저조한데 일단은 명칭부터 좀 하나 알고 가겠습니다. 공동방어상표 사용 업무협약, 이게 뭡니까? 특허청이 해외 상표 브로커들에 의해 선점당한 상표를 대신하고 한국 정품 브랜드로서의 인증 표지 기능을 위해 개발한 건데요. 그래서 공동방어 상표를 해외 진출 기업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공동방어 상표 관리자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협회가 공동방어 상표 사용 업무 협약을 맺었고 해당 프랜차이즈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상표 사용권을 무상 실시토록 했습니다. 이게 실제로 사용한 곳이 있습니까? 지난해 말 시범적으로 한국 음식 전문 업체인 G사가 중국 상하이에서 공동방어 상표를 사용한 현판식을 했고요. 지난 봄에만 해도 10개 이상의 업체가 상표 사용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현재 결과가 정말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의문이 드는 게 과연 원래 정부는 이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어떤 효과를 기대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공동방어 상표를 사용하면 이미 투자 중인 기업은 자신의 상표를 되찾을 때까지 이 상표를 사용할 수 있고 개별 브랜드와 함께 사용해 인증표지의 기능도 지니면서 한국 정품 브랜드로서의 식별력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기대한 겁니다. 또 이전에 피해를 본 기업은 법적 조치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네, 정부도 사실은 이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 3월에 공동방어 상표 사용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는데 사실 회원사 1,007곳 중에서 한 곳만 사용하고 있다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사실 가장 상황이 심각한 중국에서조차 공동방어 상표를 등록하는 행정적 절차를 마치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또한 중국 상표 브로커가 공동방어 상표까지 도용했을 때의 대책도 마련해야 하고요. 네,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워키토키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쿠키뉴스 조현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